테슬라가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행보에도 힘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6일 영국의 메이저 석유 및 가스 기업인 BP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유닛을 판매하는 1억 달러 규모의 딜을 체결했는데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BP라는 기업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P는 시가총액 기준 석유 및 가스 섹터 글로벌 8위에 해당하는 영국의 라지캡 기업으로 뉴욕증권 거래소에도 ADR 형태로 상장돼 있습니다. BP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BP 펄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BP 펄스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체결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BP 쪽에서는 2024년까지 자사 브랜드에서 테슬라 충전기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딜은 테슬라가 충전기를 타사에 직접 판매하게 된 첫 케이스로서 새로운 매출 스트림이 확보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 슈퍼차저라는 독자적인 전기차 충전 시스템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세계적으로 5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 커넥터를 운영하면서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죠. 사실 이 슈퍼차저는 초기에는 고객들의 충전소 이용료를 벌어들이는 돈보다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설비 투자 비용이 더 높아서 수익성을 깎아먹는 등 최근까지도 테슬라에게 중요한 매출처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차량 구매 시 슈퍼차저 평생 무료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사업의 하나가 되기보다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전기차 판매량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해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테슬라는 매년 30%에서 40%에 가까운 확장세를 보이며 충전소 인프라를 빠르게 늘려왔는데 충전소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테슬라가 충전소 이용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은 서비스 및 기타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2022년 2분기부터 매출 총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강력한 중고차 매출, 수리 서비스와 더불어 슈퍼차저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제시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인데요. 지난해 4월 슈퍼차저가 33,000개를 넘어섰을 무렵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 모든 비용을 포함했을 때 30%의 매출 총 이익률 혹은 10%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타사 전기차 고객에게도 슈퍼차저 생태계를 개방할 계획이라 밝히며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죠.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면서 이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테슬라의 꾸준한 투자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충전 사업의 수익 개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 대비 충전기 사용료를 통해 거두는 매출이 저조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의 차주부터 바로 어제 신차를 뽑은 차주까지 테슬라 소유자라면 누구나 누적적으로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슈퍼차저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 테슬라는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차저의 건당 사용료는 수익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며 이 충전소 사업에서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 차주를 위한 편의시설에 가깝던 슈퍼차저가 이제는 명실상부 돈 벌어주는 캐시카우가 된 셈이죠. 또 꾸준한 충전소 인프라 확장을 통해 테슬라는 자신들의 슈퍼차저를 업계 표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꽤나 핫했던 주제라 테슬라를 팔로우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모바일 기기 충전기가 거의 대부분 C타입 아니면 라이트닝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도 두 종류의 주류 규격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NACS와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쓰는 CCS가 있죠. 비유하자면 NACS는 전기차계의 라이트닝 포트, CCS는 C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강체제는 GM, 포드, 리비안 등 원래 CCS 타입 충전기를 사용하던 기업들이 나 NACS 쓸래 하고 나서면서 급변했습니다. 테슬라와 이렇게 돌아선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70% 수준인데요. 사실상 전기차 충전기의 천하통일이 이뤄진 셈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존의 충전소 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비고, 블링크 차징, 차지포인트 등 충전소 업계의 대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 포트를 자사의 충전 네트워크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아이폰 15를 발매하면서 애플도 드디어 USB-C 타입 충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을 자신들의 제품에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방식을 업계 표준으로 강제시켜버린 거죠. 이후로도 현재 닛산, 토요타, 현대자동차까지 사실상 전기차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슈퍼차저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늘어난 점유율만큼 테슬라는 정부 지원금 수주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통해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다룬 BP와의 계약 체결이 그 첫 케이스죠. 자신들이 충전소를 짓고 고객들의 사용료를 받는 B2C 사업만 영위하던 테슬라는 충전기 자체를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B2B 사업까지 포트폴리오에 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인데 충전소 사업이 성장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죠. 실제로 테슬라의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이 기업의 매출의 84%가량을 자동차 판매에서 올리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체결한 1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테슬라의 연간 매출은커녕 분기 매출의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의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죠. 충전소 사업은 테슬라의 대표적인 미래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분야인 이 AI 자율주행 로봇 등과 연계성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 혹은 폭발적인 매출 증가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오히려 타사 자동차들도 테슬라 충전 규격을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테슬라 구매의 큰 매력 중 하나였던 원활한 충전 네트워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충전소 사업으로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낮아진 고객 이탈의 장벽으로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충전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테슬라의 매력이 크게 쇠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사 전기차 대비 충전이 원활했다는 점은 테슬라의 전기차의 큰 이점 중 하나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테슬라 전기차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회 충전당 주행 거리, 중고차 가격 방어 등 다방면에 있어서 타사 대비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현 시점에서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죠. 고객들이 타사 제품 대비 테슬라 차량을 선택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한 셈입니다. 충전소 사업에서의 각종 성과가 테슬라에게 가져다 올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매출 증가가 있는데요. 충전소 사업부가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나쁠 건 전혀 없겠죠. 또 타사에게도 슈퍼차저 인프라를 개방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충전소 매출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례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2030년까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슈퍼차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6%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 전망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티끌모아 태산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동산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소 사업의 더 중요한 이점은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테슬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전소 매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동시에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하고 나면 크게 들어가는 비용도 없죠. 수요가 떨어지면 언제든 급감할 수 있고 또 제조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사업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매출 및 수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전기차 사업과 달리 충전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마진이 높은 수익을 테슬라에게 꾸준히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당장 테슬라 충전소 사업 마진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닌데요. 테슬라는 3분기에 전기차 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부에서 5억 달러 이상의 매출 총이익을 올렸다고 말했는데 이를 매출 총이익률로 환산하면 13.4% 수준입니다. 전체 매출 총이익률인 17.9%보다 낮은 거죠. 즉 현 시점에선 여전히 전기차의 마진이 이 에너지나 서비스 사업부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충전소 사업이 규모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마진이 빠르게 올라가는 분야라는 점과 일론 머스크 본인이 공표한 마진 목표가 30%라는 점을 같이 고려하면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수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동시에 실적에서의 안정성은 더 유연한 R&D 투자, 설비 투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슈퍼차저는 2012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한 사업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연간 수백 %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최근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증가라는 무시무시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죠. 이 기업에게 있어 충전소 사업부는 마치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늘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팀원 같은 이런 존재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그려온 충전소 사업에서의 큰 그림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